제가 최근에 매우 의미 있는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더 맑고 빛나게 보려면 자주 닦아야 하듯이 우리 영혼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씻어내고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얼룩들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삶의 사소한 일들로 인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긴장과 공허함, 과거의 일들에 대한 후회와 괴로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독소들이 계속해서 쌓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으로 변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독립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혼자 생활하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얼룩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영혼의 얼룩은 충분히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몇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불필요한 혼란스러운 생각을 멈추기, 정신적인 얼룩 제거하기, 마음의 맑음과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배우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스스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이 책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께 기억하시길 바라며 소개하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라벨링, 레이블링과 사띠, 서시. 즉 마음챙김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명상 서적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명상 관련 서적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사실 마음 수련과 마음 챙김에 대해 글을 쓴 저자들은 매우 많습니다. 각 저자는 독특한 관점과 방식으로 접근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영상이라는 단어를 마음챙김이나 마음수련으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게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저자들의 책은 결국 같은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온을 발견하고 이를 기르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이 목표에 이르는 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역 방언과도 같습니다. 같은 언어이지만 억양과 전달 방식은 다를 수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길, 즉 마음과 지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저는 마음 수련과 관련된 책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독서 내용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원하는 삶은 맑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얼룩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룩들은 우리의 삶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얼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걱정,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열등감, 그리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사소한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얼룩들을 제거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종종 멈추지 않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얼룩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그것들이 점점 쌓여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해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막지 못한 영혼입니다.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문제들을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음의 혼란을 멈추기, 영혼에 쌓인 얼룩을 씻어내기, 올바른 생각을 최우선으로 두기. 이 세 단계를 완료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과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 맑은 영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벼우며 자유롭고 에너지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혼란을 멈추고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단계인 올바른 생각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즉흥적으로 생각하거나 모든 것을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며 삶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바로 연습을 시작하여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켜 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기존의 얼룩을 청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영혼을 유용한 도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삶의 모든 측면이 점차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 영혼이 흔들리는지 이해하기. 마음속 불필요한 혼란을 멈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흔들림을 제어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에만 집중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소홀히 하면 마음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 걱정, 압박감, 후회,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영혼의 얼룩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순간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나고 지속되는지 파악하세요. 이 흔들림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멈추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레이블링, 라벨링을 사용해 마음을 이해하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라벨링, 레이블링입니다. 이 방법은 스스로 언어를 사용해 현재 하고 있거나 하려는 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시. 걷고 있을 때, 나는 걷고 있다. 전철을 기다릴 때, 나는 전철을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지금 일을 시작한다. 라벨링은 마치 스스로를 잠시 분리시켜 관찰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감정이나 불필요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라벨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라벨링을 최적의 방식으로 실천하려면 다음 3가지 단계에서 라벨링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을 시작하기 전, 행동을 수행하는 중, 행동을 완료한 후. 예를 들어 옷을 입을 때, 옷을 입기 전에 지금 나는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옷을 입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민다. 손을 내밀었다. 오른손을 소매에 넣는다. 오른손을 넣었다. 왼손을 소매에 넣는다. 왼손을 넣었다. 옷을 다 입은 후에는 나는 옷을 다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밖에서 걸을 때 각 행동에 라벨링을 붙일 수 있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나는 걷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나는 걷고 있다. 오른발을 내딛는다. 왼발을 내딛는다. 신호등을 본다. 멈춘다.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매번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끝낸 일을 명확히 인식할 때마다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매일 5분간 마음 통제 연습 도전. 라벨링 방법에 익숙해졌다면 간단하지만 도전적인 연습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5분 동안 마음을 통제하는 연습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청소할 때 물건을 짚는다. 물건을 옮긴다. 물건을 내려놓는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공백 상태가 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 연습 후 피곤함을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인식을 유지하는 데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필요한 생각에 빠져 현재를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단 5분 동안조차도 가장 단순한 행동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산만해지고 불필요한 생각에 사로잡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이렇게 방황하면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반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며 영혼에 더 많은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라벨링 연습을 몇 번씩 진지하게 실천해 보세요. 네이블링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네이블링 방법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듯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꼭 소리 내어 말할 필요는 없으며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일을 끝냈다.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스스로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현재 상황과 앞으로 해야 할 단계들을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가장 유용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더 맑아지고 외부 요인에 의해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면의 마음 관찰하기. 네이블링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 상태를 인식하는 데에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감정을 차분히 마주하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하려면 자신의 정신 상태를 다음 3가지 단어로 구분하여 인식해 보세요. 욕망,
자신이 과도하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지나치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렇게 인정하세요. 나는 욕망하고 있다. 분노,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분노하고 있다. 망상,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을 깨우세요. 나는 망상하고 있다. 세 가지 심리적 반응 상태에 집중하기. 욕망, 분노, 망상의 세 가지 상태를 인식하고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생각과 감정은 이 세 가지 반응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아무리 복잡한 고통도 본질적으로 이 반응의 결과일 뿐입니다. 욕망, 분노, 망상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마음속의 고통은 점차 단순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내면의 평온과 가벼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이블링 방법을 통한 심리적 반응 완화.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방법은 우리의 심리적 반응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마주할 때 감정을 깊이 파헤치거나 직접적으로 맞서는 대신 세 가지 심리적 반응을 인식하고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욕망이다. 이것은 분노이다. 이것은 망상이다. 반응을 이름 붙이고 명확히 인식하면 이러한 반응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반응과 인식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의식을 사용하면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고통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망상, 99% 고통의 원인. 망상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유발하는 세 가지 심리적 반응을 삼독이라고 부르며 이는 탐, 욕망, 진, 분노, 치, 망상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망상은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를 제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고통의 99%가 사라질 것입니다. 망상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망상이란 무엇인가? 망상이란 떠다니는 이미지, 소리 또는 생각에 의해 마음이 휩쓸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상상, 혹은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는 막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나 학습 중에도 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망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의미한 망상과 의미 있는 망상. 망상 이해하기, 평온의 가장 큰 적. 불교에서는 목적이 있는 생각을 정사유라고 하며 이는 우리의 목표와 이상에 부합하는 생각을 뜻합니다. 반대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의미한 망상으로 이는 가치가 없고 명확한 목적이 없으며 종종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무의미한 망상이란 무엇인가? 다음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움을 스스로 되새김. 미래를 비관적으로 상상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키움. 사소한 생각들로 산만해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함.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사랑받지 못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낌. 왜 우리는 망상을 멈출 수 없는가? 망상은 너무도 쉽게 찾아옵니다. 망상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부터 출근하거나 꿈을 꾸는 시간까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쉬움 때문에 망상은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사소하고 해롭지 않아 보이는 작은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음을 짓누르는 산이 됩니다. 더 나쁜 점은 하나의 망상이 또 다른 망상을 불러오며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망상의 영향에 대한 예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떠올리기, 슬픈 추억이 떠오르면 마치 그 순간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고통이 다시 밀려옵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 나는 실패자야. 또는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은 우울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 무력감을 느끼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은 망상의 소용돌이에 갇혀 영혼에 더 많은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망상, 모든 문제의 근원. 대부분의 고통은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망상은 우리의 영혼을 침범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함. 타인에 대해 쉽게 불만을 품음. 불필요한 걱정과 초조함에 빠짐.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에 빠짐. 후회로 가득한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 현실과 단절되어 흐릿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며 진정으로 삶을 누리지 못함. 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망상으로 귀결됩니다. 망상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침투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함. 타인에게 불만을 품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이겼을 때는 우월감을 느끼고 졌을 때는 열등감을 느낌. 후회로 가득한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 흐릿한 상태에 빠져 진정으로 삶을 살고 있지 못함. 망상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망상이 사라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망상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맑고 깨끗해집니다. 망상을 제거하면 마음속에 진정한 가벼움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삶은 더 이상 끊임없는 압박감이나 불안의 연속이 아닙니다. 대신 매 순간을 천천히 음미하며 평온한 태도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삶은 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망상이 사라진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망상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단순하고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삶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로 인해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은 단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정화하고 망상을 없애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 이 여정의 첫 단계는 망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망상과 연결된 심리적 상태, 즉 욕망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이해하기. 이해하기. 반응하지 않기. 불교에서 이해란
감정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올바른 이해, 사띠, 서시의 힘. 이 마음 사용법을 올바른 이해, 정견라고 합니다. 이는 불교의 깊은 명상법인 사띠, 서시, 즉 마음 챙김의 핵심이며 부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올바른 이해란 무엇인가? 올바른 이해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추측하거나 상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손을 느낄 때 단순히 이것은 내 손이다 라고 인식하세요. 눈앞에 과일이 보이면 여기 과일이 있다 라고 인식하세요. 여기서 멈추고 그 과일의 맛이나 향에 대해 상상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단순하고 객관적인 집중이 바로 사띠의 정수입니다. 사띠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띠를 완전히 실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띠를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 모든 얼룩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고통과 번뇌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사띠를 실천하는 핵심 요소. 비록 단순해 보이지만 사띠를 실천하고 그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띠를 실천하면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면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이 서서히 찾아올 것입니다. 일상적인 실천 습관. 사띠를 삶에 적용하는 강도와 방식. 각자는 사띠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사띠 상태로 들어가는 깊이도 다릅니다. 사띠의 최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긴 여정이지만 초기 단계에서조차 사띠는 현실 문제와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응, 모든 고통의 근원. 모든 고통, 분노,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심지어 성격 자체도 반복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응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고통이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사띠, 마음을 정화하는 강력한 도구. 마음이 흐려졌을 때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편안함을 얻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힘을 키우기 위해 사띠를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사띠는 현재를 더 잘 인식하게 해주고 점차 마음을 정화하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사띠를 실천하는 방법. 몸과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며 시작하기. 일상에서 감각 또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은 사띠와 라벨링을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중 다음과 같은 시간에 약 30분 정도 할애하세요. 출근 전, 휴식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실천 예시. 앉아 있을 때 내 손을 느끼고 있다. 호흡할 때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 연습은 마음을 정화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정신적 힘을 길러줍니다. 매일 일정 시간에 꾸준히 연습하며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규칙적인 연습이 필요한가? 반응 상태에서 이해 상태로의 전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연습은 뇌가 반응 대신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돕습니다. 사띠를 상황에 맞게 실천하기. 앉아 있을 때 쉽게 졸음이 온다면 사띠를 신체 활동과 결합하여 실천해 보세요. 다음은 일상에서 사띠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걷기 중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오른발을 내딛는다. 왼발을 내딛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기차역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이나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의 정지 상태를 인식합니다. 운동 중 근육의 상태를 관찰하며 팔 근육이 긴장하고 있다. 다리 근육이 이완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주의하기.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마음이 반응 상태에 쉽게 빠져들어 영혼에 더 많은 얼룩이 쌓이게 됩니다. 현재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서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띠와 라벨링으로 정신력을 강화하기. 마음을 더 맑게 만들기 위해 하루 중 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끊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몸과 감각에 집중하고 인식할 수 있나요? 한 번의 반응을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정신적 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벨링과 사띠, 마음 변화를 위한 두 바퀴. 라벨링, 레이블링은 마음과 몸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사띠, 서시는 현재 순간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섬세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함께 작동해야만 이의 힘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위한 여정입니다. 불필요한 반응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여 영혼의 얼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을 맑고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연습 방법. 이 책은 반응을 줄이고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다양한 연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요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을 사용한 사띠, 서시 물건을 잡거나 쥐거나 놓을 때 손의 모든 움직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호흡에 집중한 사띠,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관찰하고 호흡이 몸 안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인식합니다. 서 있을 때의 사띠, 가만히 서 있는 상태를 의식하며 몸의 무게 중심과 발바닥이 땅과 닿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걷기 중 사띠,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걸을 때 몸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인식합니다. 추가로 제시된 실제 연습 방법. 쓸데없는 생각을 놓아버리기.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평온을 되찾기 위한 실천. 이러한 방법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 챙김은 영혼을 맑게 하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하며 더 가벼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하고 라벨링, 레이블링과 사띠, 서시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평온과 자유는 항상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